이번에는 저희가 지역화폐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전국 속에서 지역경제 휘청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가 출구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교수님 근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더 관심이 간다, 관심이 몰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캐시백, 이게 놓칠 수 없는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 비율을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지역경제, 전통시장에 반짝이나마 활기를 찾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경기 지역화폐의 경우 지자체별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평균 6%에서 10%의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걸 대폭 늘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충전 금액을요,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고요. 또 인센티브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수원페이를 50만 원을 충전하게 되면은 앱으로 이렇게 조금 번거로움을 감수하게 되면 바로 60만 원이 충전되기 때문에 바로 10만 원이 그 자리에서 생기는 효과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10만 원 그렇게 해서 생긴다고 하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을 수원시가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원시가 올 초에요. 1월 달에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했는데요. 12시간 만에 예산이 소진이 된 겁니다. 심지어는 이게 하루빨리 앱을 빨리 들어가서 이게 충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앱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수원시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해가지고 추가로 50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만 이마저 조기에 마감됐습니다. 그만큼 150억 원이라는 수원시의 예산으로 이제 지역 경제에 150억 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파주시는 캐시백 비율이 10% 한도긴 합니다만은 충전 한도를 100만 원까지 늘린 상황이고요. 광명시는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고 해서요, 10만 원을 아예 모든 시민들에게 광명시에서요? 광명시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준 겁니다. 또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서는 또 전통시장, 또 소상공인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화폐가 지금 어려운 서민 경제에서 지역 경제 어느 정도 활성화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경제 살리기에 마중물이 된다는 게 평가고, 물론 이제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나눠주는 걸 통해서 이게 과연 올바른 경제 정책이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분명히 워낙 이제 경기가 침체돼 있고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반가운 입장인데, 그래서 지역 상권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정부의 지원은 없어도 우리가 하겠다 이런 늘리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한 푼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비 지원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 인천 단체장들 다행스럽게도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적극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으로 1,043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100억 원가량 금액을 늘린 겁니다. 반면에 인천시 다소 줄긴 했습니다만은 1,054억 원으로 대략 인천시, 경기도 1,000억 원 이상의 지역화폐 예산을 지금 편성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인천시 모두 다 지역화폐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금 침체된 민생 경제를 그리고 내수를 활성화시켰다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국비에 대한 추가 확보 여부입니다. 경기도에 같은 경우는 170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난 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240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체 경기도비 그리고 인천시비 예산에 비해서는 물론 일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김동연 지사는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를 해가지고 예년 수준의 지역화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추경을 통해서 아무래도 지역화폐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화폐가
지자체별로 좀 편차가 좀 있어서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가요, 지자체별로 충전 한도, 인센티브 비율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시민들이 이를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충전 한도는 얼마고 캐시백 비율은 얼마인가 확인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31개 경기도에 있는 시군이 각 재정 상태가 다 다르고요. 또 어려운 그렇죠. 재정 상황인데도 있고요. 또 지역화폐에 대한 입장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의지가 좀 다 단체장들이 조금씩 온도차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계속 지금 논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 그러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의 인센티브를 주는데 왜 우리 지자체는 그런 왜 거죠? 6%야? 왜 10%밖에 주지 않는 거야? 라고 볼멘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1개 지자체 중에서요, 이미 많은 수의 지자체들이 이런 인센티브가 이미 마감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는 한 10개 지자체만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지역화폐의 가맹점이죠. 매출 상한가 업종, 이 또 지자체별로 다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적어도 매출액이 12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다가 소상공인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지역은 12억 원 이상의 매출을 매월 1억 원의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나름 좀 규모가 있는 이제 뭐 소상공인 범주인지 뭐 그 넘어선다 볼 수도 예. 있는데도 지원을 인센티브를 주게끔 지자체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업종별로요, 예. 맞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뿐만 아니라 또 기본 지역화폐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